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78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주시민장학회 2021년도 장학금 지급 광주시민장학회는 2021년도 광주시민장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생 135명, 고등학생 81명, 중학생 17명으로 모두 233명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4억 9,62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증서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를 생략하고 장학증서는 장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지급한 광주시민장학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마련을 위해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 고,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자 저소득 가정 예체능 특기자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학 사업을 장려하고 시행하겠다며 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학업의 정진의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민장학회는 1999년 설립돼 광주시 및 개인 기관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광주시의 학생에게 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등의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장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37억 3,024만 원을 수여했다. 광명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임대료 동행지원 임차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 임대료 동행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55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임차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는 2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각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 약 1만 개소가 대상이며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와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현장 신청은 2020년 광명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로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https://www.gm.co.kr/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 콜센터 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 외에도 광명시는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20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임대료 동행 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따라 임대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앙부처 각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가 마련한 사업이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배달과 방역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심각 단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업종별 보편적 지원으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만 319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점포에 최대 200만 원까지 18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했다. 광명시 청소년 폭력지로 그날까지 박승원 광명시장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의 중요성 강조. 광명시 청소년재단 이사장 박승원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2월 26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강당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는 2019년부터 광명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청소년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피가해자 전문적인 심리치료 및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복지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광명시 평생학습의 해를 맞아 전 시민에게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배려와 존중의 시민 문화를 확산하고자 매월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제1탄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김순복 강사, HD 행복연구소는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법, 폭력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 감정 코칭에 대해 알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둔 모는 최근 학교 폭력의 이슈를 접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많다. 학교 생활을 위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졌고 만약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보호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부모가 먼저 자녀의 마음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광명시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광명시 청소년 폭력 예방 전담 기구는 청소년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청소년 관계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 사안이 발생될 경우 즉각 대처하고 피가해자를 위한 상담 심리치료를 비롯한 통합적인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 피가해자 상담 심리치료, 복지 지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지역번호 02-809-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2021년도 초등학생 1학년 어린이 입학 축하금 지원. 광명시는 2일부터 2021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관내 어린이 가정에 입학 축하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2,583명의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관내 초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2,7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올해를 평생학습의 해로 지정하고 세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16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광명 시민의 차별과 소외 없이 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 공정,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은 민선 7기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말하며 다 함께 자라는 광명시, 학습으로 성장하는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 등교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어린이와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신청 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외 학생이며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도 포함된다. 입학 축하금은 대상 학생의 부모, 보호자, 가 3월 입학일 이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입학 후 가정으로 배포되는 각 학교의 가정통신문, 신청서와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입학 축하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광주시 치매 어르신 공공후견사업 도입. 광주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에게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을 지정 지원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비용 관리, 복지 서비스 신청 대행,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하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 미성년자, 전과자 등가 없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에 참여 가능한 자로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이 되고 가정법원의 특정 후견 심판 청구 요청 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번에 법원의 인용결정으로 후견인 활동을 시작하는 광주시 1호 공공후견인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 지원, 병원 진료 동행, 요양원 입소 환자의 안부 확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치매 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치매 공공후견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역 내 노인돌봄기관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된 자 중 치매 진단을 받은 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로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신동헌 시장은 공공후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치매 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남이동 위기아동 가구 통합사례회의 개최. 광주시 광남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5일 위기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남이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 드림스타트센터,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실무진이 참석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통합사례관리 중인 이 가구에 대한 기관별 서비스 제공 진행 사항 공유, 문제 상황 및 향후 사례 개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두 가구는 양육자의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학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가구로 그간 광남이동에서는 생계급여 등 공적 서비스 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양육자에 대한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및 상담을, 드림스타 센터에서는 양육 코칭 상담 및 아동들의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상호 광남 이동장은 복합적인 문제로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구를 지금과 같이 민관 공동 사례 관리로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